안녕하세요. HSK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6월 HSK 6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독해 1부분을 할 거예요. 제가 독해 1부분은 매번 강의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다들 버리는 영역이지만 여러분들은 강의를 좀 많이 들어보시면서 이런 패턴이 있구나. 그날그날에 배웠던 그런 강의들 좀 찾아보시고 제 특강도 이제 보시면서 독해 1부분은 그 강사가 강의하는 걸 좀 많이 보시고 문제의 정답지를 좀 많이 보시면서 이런 패턴이 있구나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다른 사람들보단 점수를 더 딸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 생각하시면서요.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적중 문제 풀어볼 거예요. 두 문제를 풀 건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절차를 가지고 이 문제를 그러면 그리고 또 출제 의도가 뭐고 이런 문제가 출제됐을 때 나는 어떠한 전략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배우는 내용들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날이나 그 당일날 가서면서 보셔도 상관없거든요. 패턴이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자 기억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적중 문제 첫 번째 문제를 볼 거예요. 독해 일부분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일 마지막에 푸시는 게 맞긴 맞아요. 독해 2, 3, 4 풀고 제일 마지막에 1.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간에 비해서 문제가 답을 맞출 확률이 좀 적기 때문에 우선 2, 3, 4부터 풀어놓고 그걸 다 풀기도 시간이 좀 빠듯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정답률이 좀 저조한 독해 일부분을 푸는 게 맞기는 해요. 자, 볼게요. A, B, C, D가 있고요. 문장 이렇게 보면 이거 어디서부터 접근을 해야 돼? 그럼 맞아. 빼자, 받자, 비교문, 특수구문부터 막 찾아요. 러가 이상한 것 같아. 이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주어, 수로, 목적어부터 나누셔야 된다라는 거 차근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한 문제 더 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두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독해 1을 접근할 것인지 자 천천히 봅시다. 이렇게 풀자고 딱 봤을 때 그냥 무조건 보셔야 돼요. 그죠? A부터 A, B, C, D 다 보셔야 돼요. 하나부터 앞에서부터 이렇게 주술목 나누면서. 근데 단어를 모르면 그냥 스킵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뭐 했다만 주어, 수로, 목적어 위주로만 가셔야 된다라는 거 일단 볼게요. 자, 주어가 있습니다. 타더 주어핀 주어가 있죠? 그의 작품은 해놓고 장장 통과 통과랑 라인은 통과는 무엇을 통과하다라는 동사로 쓰이기도 하고요. 무엇을 통해서 그래서 통과 셔무셔무 라이 이걸 가지고서 그다음에 본 동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첫 번째 동사와 목적어일 수 있지만 이걸 크게 뭉뚱그려 저는 그냥 부사어로 봅니다. 왜냐면 본 동사는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 적절한 과장을 통해서 두 번째 동사 이제 본 동사죠. 잉자오 셔무셔무 충지간 쇼크죠. 굉장히 내가 충격을 받았어. 그거를 만들어냈대요. 그러면 주어랑 대충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부사어가 주어, 수어, 목적어 사이에 들어가 있죠. 단어를 모르겠어도 이게 수어, 그럼 이러한 감정을 만들어냈다는 거구나 하고 주술목을 잡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백거이라는 건 마이주이는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작품 중에 묘사한 더 보이시죠? 더가 과경어예요. 보통 한이잖아요. 앞에 아무리 길어도 이건 더 하나가 들어감으로써 관형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컴마로 돼 있고 여기서 문장이 끝나요. 동사로 추정되는 게 없어요. 춘화, 추잔 하고 추차우, 둘이 어쩌자는 거. 이것의 무엇은 더 뒤엔 무조건 명사 옵니다, 여러분. 더 뒤에는 무조건 명사 온다는 걸 독해 이 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리잖아요. 뒤에가 내가 사자성어야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해도 더 뒤에는 명사가 오기 때문에 여기서 문장이 끝나버려. 미완성된 문장이에요. 문장 성분의 결여는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제가 주술목을 얘기하는 건 문장 성분의 결여, 잉여, 호응, 주술목만 물어보는 경우가 10문제 중에서 절반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수구문이요. 비나 바자나 빼자가 아예 안 나오고 10문제가 다 이러한 그 성문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중어구다 해놓고 바자 아시죠? 무엇을 이것도 얘랑 비슷해요. 개사구로 하나의 부사어로 보시는 거죠. 나눠요. 12시진으로 나눈대요. 시천으로 나눈대요. 그럼 이거 시천은 또 다시 새로운 주어죠. 상당히 뭐뭐와 버금간다. 현재 2시간과 맞먹는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주술목 이렇게 찾아요. 有人说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不一定选择正确的 이거는 수어 목적어로 돼 있구나. 정확한 것을 꼭 골라야 되는 건 아니다. 不一定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근데
뭔 골라야 돼요. 이게 딱 봤을 때 완전히 대조되는 구문이죠. 이걸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꼭 이래야 돼. 뭐 회랑리 허회이다. 여기에 막 조동사도 있고 뭐 막 동사도 있고 더로 다 끝났어요. 뭐뭐 하는 것이죠. 너 후회 안 시키는 걸 선택해라. 그쵸? 이렇게 너는 동의하니? 주어, 수로, 목적어만 가지고 이것도 비교적 쉬운 문장이라서 근데 사실 되게 웃긴 게요, 여러분. 단어가 어려운 게 하나도 없고 기본적인 단어들만 갖고 있는 문장을 해석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세요. 6급까지 올라왔는데도. 왜냐면 평상시에 문장에 대한 구조나 분석을 많이 안 하고 그냥 단어만 외우고 단어에 의존해서 대충 가다 보니까 단어는 아는데 오히려 문장 분석을 못해서 근데 이런 문장 굉장히 중국에서 많이 나오는 문장이에요. 뭐뭐 꼭 할 필요는 없는데 뭐뭐 꼭 해야 돼. 딱 상반 구조죠. 이미 분석하면서 오답을, 그러니까 잘못된 답을 골랐어요. 지금 비문을 골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대로 보시면 이제 문장을 분석을 하면서 오류 유형을 찾는 거야. 머릿속에서 독해 일부분은 문장 성분의 결여, 잉여, 호응, 접속사, 특수구문이 나온다고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근데 그게 이 순서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1순위예요. 문장 성분에 관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접속사, 특수구문은 각각 조금씩 한두 문제 정도씩만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 중에서 어디에 걸리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문장을 이렇게 하나씩 읽을 때에도 주술목 찾는 이유가 문장 성분의 잉여, 결여, 호응 때문에 찾는 거니까. 혹시 받자랑 비교문이랑 빼이자랑 접속사 나오면 근데 그 문장이 별로 없었죠. 받자 하나 있었죠. 그거 말고는 전반적으로 호응을 보시면 돼요. 문장 성분을.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문장 이게 앞에가 관형, 묘사한 봄의 꽃이 막 피어오르고 봄의 풀들이 막 푸르름을 내는 이로 끝났어요. 수로가 없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수로의 결여.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틀린 문장을 고르는 거지 틀린 문장을 옳게 고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틀린 점만 찾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근데 고치는 거는 목적어를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로 목적어를 만들면 되죠. 그래서 이 중에서 백거이가 주어가 되죠. 이 중에서 묘사했다.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주, 술, 뭘 이러한 모습들을 수로 목적어 딱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6급까지 오면서까지도 내가 주술목에 대해서 잘 구분이 안 된다는 분들은 무조건 근데 6급은 의무적으로 주술목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독해 1부분, 2부분, 장문까지도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문은 좀 기억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같은 경우가 나오면 이게 한순간에 다 먹어버려요. 이게 동사가 아니에요. 묘사한으로 돼버려요. 그럼 이제 문장 성분이 부족하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유형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유형이고요.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남들 다 버리는 영역에 무조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이 문제 유형 하나 기억해 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스스로 한번 나눠보세요. 주어, 수로, 목적어. 보시면 신시 정보가 다 기록이 됐어요. 티엔 콩이란 말 쓰잖아요. 메꾼 거예요. 빈칸을 다 메꿨어요. 완성을 한 후에 칭 나오면 이제 뭐뭐 해주십시오. 아주 열심히 수러 나오는 거죠. 그것도에 뭘 대조를 해보래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면 이건 접속사거든요. 그리고 수러 목적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 문장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찌에즈 반지는 무슨 장식품이래. 装饰品 단어 몰라도 주술목 다 있네. 他戴在哪根手指上 여길 어디를 戴在로 넘어갔죠? 쭉 이게 바로 주어죠. 代表죠. 저가 들어갔으니까 동사일 가능성이 있어요. 대표해요. 뭘 대표하고 의미하냐면 서로 다른 의미. 어떠한 손가락에 끼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지 약혼을 했는지 뭐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주어 찾으십시오. 더 있으면 무조건 수식이에요. 인체가 적절하게 이걸 섭취하는 것은 可能 아마도 요리위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초콜릿을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 전체가 이제 주어가 동사구의 주어가 되는 거죠. 어디에 유리해요? 위방 뭐뭐뭐뭐 지빙. 여러분이 알츠하이머증이 알츠하이머라는 거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 질병인가 보지. 질병을 예방하는 데 유리한가 보지. 하고 전체 크게. 왜냐면 그언어 나왔으면 앞에까지가 주어일 거 아니에요. 적절하게 초콜릿을 섭취하는 것도 유리할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라오니는 더 운동이 주어져. 인가 해놓고 이 A 왜 B 아시죠? A를 B로 삼는다. 간단하면서도 조금 몸이 편안한 걸 위주로 삼으셔야 된다. 예를 들어 이것.
뭐 손을 이렇게 흔든다던가 손가락을 움직인다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정도의 문장은 여러분이 평상시에 좀 많이 주술목으로 분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자, 결여, 잉여, 호응, 접속사, 특수구문 생각하면서 보는데 오늘도 제가 사실은 결여를 한 문장 풀고 또 잉여를 한 문제를 풀었어요. 잉여를 푸는 건데 이게 뭐냐면 같은 의미 중복이에요. 그러니까 역전, 앞 잘못됐다고 하잖아요. 국어에서도. 전이 앞전자인데 역전에다가 앞을 또 뭐하러 쓰냐. 되게 쓸데없이 쓴다라는 같은 의미예요. 이거 잘 보세요. 보시면 다 완성이 돼서 대조를 해버려요. 이미에는 피하는 거예요. B미에는 피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니까 나쁜 게 있어요. 그러면 네가 초어는 차고잖아요. 잘못이 나타날 걸 피하는 걸 피한대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만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네가 실수를 저지르거나 잘못을 저지르는 걸 피하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의 접속사랑 동사를 한꺼번에 써서 의미 중복을 만들어내는 문제가 이제껏 진짜 많이 출제가 됐고 지금도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이 두 문제는 여러분이 만약에 내일 시험을 보러 가신다고 하면 진짜로 나올 수 있어요. 시험 현장에서 볼 수 있어요. 뭐 똑같은 단어 막 토시도 안 틀리고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부정적인 게 두 번이 중복이 됐네? 아니면 주어는 있는데 수로랑 목적어가 아예 없네? 라는 문장을 분명히 보시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고치면 사실 이거 하나만 쓰면 돼요. 접속사라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일일이 대조해야 된다. 이미에는 보통은 뭐뭐를 피하기 위해서 해서 두 번째 절을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독해 이 부분에 괄호 넣기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어휘예요. 뭐뭐를 피하기 위해서 뒤로 이렇게 받는 거죠. 네가 실수를 하거나 착오를 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대조를 해봐야 돼.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듣고 나서 시험을 봤는데 비슷한 문장을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기억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출제 의도는요. 문장 성분의 이해입니다. 단어를 몰라도 대충 누가 뭘 했고부터 찾으세요. 주술목에서 오류가 나는 것들을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내니까. 그리고 문장 성분의 오늘 배웠던 핵심 포인트는 결여랑 잉여고요. 단언컨대 결여랑 잉여가 단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그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내가 풀었던 거 그대로 나오진 않겠지만 이게 뭔가 성분이 부족한가 더한가 중에서는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 내가 문제를 읽을 때부터 제일 마지막에 풀라고 했으니까 막 급하게 푸는데 그거 정도는 확인을 하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해 일부분은 여러분 버리시는 것도 있겠지만 무조건 강의를 많이 찾아보세요. 선생님들이 강의하시는 거를 그냥 들어요. 듣고 시험 보기 전날이나 그 당일날이나 그냥 가서 뭐라도 최대한 한 5문제, 6문제, 많게는 10문제 정도까지도 강의를 보시면 확실히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 오늘 배웠던 이 내용이 여러분의 시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